네, 여러분들께서는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좀 잘 안 되지요. 그래서 저희가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님 그리고 박태훈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태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선거 이후에 처음 모시는 아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만났죠. 예, 예, 어제도 우리가 매불쇼에서 뵙고. 네. 예. 근데 왜 이렇게 새로운 거야?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의원님? 그래요? 네, 화장을 살짝. 안 해서 그런 거. 아, 화장을 안 화장하면 완전 달라집니다. 변장. 변장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태훈 위원장님은 저희 취재 편의점 처음 오셨어요. 네, 처음 왔습니다. 저 까만 카메라 보시고 연대의 뜨거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쇼츠와 유튜브에서 많이 뵙서 사실 얼굴이 엄청 익숙한데요. 아,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쁘게 봐주시고 오늘 잘 얘기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아이고,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사실은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어야 되는데 현재로는 저희가 정치인들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좀 다소 낯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저희 취재 편의점이 광고가 있어요. 네. 네, 의원님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네, 광고를 먼저 좀 소개를 하고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인터넷 비교원 광고입니다.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죠?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모두 128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 있으십니다. 128만 원이라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가입하시고 쓰던 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텔레비전으로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면 차액의 무려 12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무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은 1670-2571, 1670-2571 또는 검색창에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서경석 씨처럼 이렇게 한번 비교원. 예, 인터넷 비교원은 비교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글루타셀 스프레이 광고입니다. 의원님 이거 얼굴에 뿌리면 되게 효과가 좋아요. 어떻게 좋아요? 그냥 이거를 스프레이를 이렇게 분사하는 거예요. 예. 미스트 뿌리듯이. 그럼 피부가 진짜 좋아져요. 너무 가까이서 제가 뿌려드릴까요? 그렇죠. 역시 오. 젊은이. 눈이 동그래지셨어요. 네. 자,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가려움 완화제 글루타셀 스프레이입니다. 글루타셀은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운 분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기온이 올라가면 피부가 유난히 민감해지는 분들이 있는데요. 요럴 때 민감해진 피부는 긁으면 긁을수록 더 긁고 싶어져요. 그럴 때는 긁지 마시고 글루타셀을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1년간 수만 명의 피부를 편안하게 해드린 글루타셀이 브랜드 런칭 11주년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전 품목 할인 행사를 합니다. 5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에서는 할인 행사뿐만 아니라 대용량 200ml 제품을 구입하시면 중간 크기 100ml 제품을 그냥 드려요. 증정합니다. 오랫동안 긁어온 경우 자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대용량 구입을 망설이신 분들에게는 이번이 참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11년간 한 브랜드로 꾸준히 판매된다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인정받는 제품력 없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과학적으로 개발된 글루타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이게요. 그 박형광 기자라고 있잖아요. 네. 박형광 기자가 이거 뿌리고 얼굴이 너무 좋아지고 뉴스타파의 좋은데요? 한상진 기자 이거 뿌리고 좋아지고 그다음에 그 메타보이스 김봉신 대표 팔뚝이 가려웠대요. 뿌리고 좋아지고 홈쇼핑에서 파는 되게 유명한 게 이 원료가 바로 이 글루타셀입니다. 네.
의원님 하나 드릴 테니까 고맙습니다. 네 답답하실 때 하나씩 풀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위원장님 괜찮으셨죠? 네, 너무 좋은데요. 금방 반짝반짝한데요. 아유, 그러게요. 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자, 6.3 지방선거가 끝나긴 끝났는데 왜 이렇게 끝난 것 같지가 않냐. 특히 잠실 7동 투표소 앞은 지금 연일 시위가 있는데 우리 그 위원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다녀오셨다고요. 제가 2번 정도 다녀와 봤습니다. 어.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가봤는데 실제로 젊은 사람이 꽤 많았고요. 집회 에너지랄까요? 그런 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놀랐었습니다. 어느 정도예요? 구호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제가 갔을 때는 그냥 재선거 이 세 글자만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심하면 같이 애국가를 부르고 이런 식이었는데 누가 주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습니다. 아. 근데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누가 주도하려고 하면 예. 주도하는 걸 좀 경계하는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초반에는 네. 뭐 전환길이나 아니면 뭐 이런 정치인들 황교안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발언을 하려고 그러면 네. 부정선거 음모론 갖고 오지 말아라. 어허. 왜 와서 발언을 하냐. 우리는 그냥 청년들의 순수한 집회다. 이런 식으로 발언도 제재하고 이준석 의원도 가지 않았어요?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와서 한 4시간 정도 있다고 왔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근데 예. 이제 이준석 의원은 뭐 말을 하려고 왔다기보다는 그냥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라는 걸 좀 취재하러 갔구나. 네, 그렇죠. 예. 좀 알아보러 왔는데 왔다가 이제 좀 패드립을 당하고 갔죠. 패드립? 그러니까 엄마가 중국인이다라고 이제 거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하는 음모론적 주장이에요. 그래서 예. 그 이준석 의원이 화교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면전에다 대고 막 비속어를 섞어가면서 이준석 의원한테 하니까 아이고야. 난리가 났었죠. 사실.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일단 저 젊은 층의 공정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저는 보고요. 공정. 그리고 이제 확실히 갈라야 될 건 부정과 부실의 차이는 좀 네. 가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걸 부정선거로 몰아가서 예. 정파적인 공격 소재로 쓰려고 하지만 네. 젊은이들의 욕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부실 관리 문제가 일단 이제 검토돼야 되고 네. 부실 관리인데 알고 보니 거기에 조직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럼 이건 차원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저는 저 에너지는 그 순수한 젊음의 공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근본이라고 보고 이거는 네. 선거는 가장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정하게 내가 투표할 권리를 잃어버렸다. 근데 네. 왜 이렇게 조용해 세상이? 예, 이런 문제 제기라고 봐요. 그래서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공정하게 투표할 나의 권리를 침해당했다. 예. 그래서 참정권이라고 얘기하는 게 침해됐다. 이거 불공정하다. 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훼손됐다. 예.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고 당연히 공정하게 선거가 안 치러진 곳들은 재선거 해야지. 이게 그냥 일관된 흐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현장에 이제 취재 가서 그 촬영한 사진들을 지금 여러분들께서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저희 1980년대 막 학교에 대자보 많이 진짜 손목이 아프도록 대자보. 요새 대학생들은 대자보 안 쓰죠. 근데 요즘도 사실 대자보를 많이 씁니다. 생각보다 그래요? 많이 쓰고요. 예를 들면 계엄 있을 때는 온 학교의 벽들이 다 대자보로 덮였었고 최근에도 제가 어제 서울대학교 로스쿨에서 있었던 성폭력 사건 기자회견을 다녀왔는데 예. 그냥 벽 한가득 이제 대자보를 한 6페이지를 써서 붙여놓고 아니 지나가는 학생들이 서울대학교에 보고. 로스쿨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로스쿨 교수가 자기 이제 지도 제자를 연구실로 불러가지고 성희롱, 성폭력을 반복적으로 폭력까지. 그리고 이제 심지어 그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아니 너 무고죄로 고소하면 꽃뱀으로 몰리는 거다. 어머. 그리고 또 뭐라 그랬더라? 요즘 성매매 안 하는 교수가 어디 있냐? 막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가스라이팅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갔다 왔는데요. 네. 많은 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도가 많이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러네요. 저희도 이건 몰랐으니까 정말 너무 큰일이네요. 큰 네. 사건인데 왜 보도가 잘 안 되지? 너무 이상하네. 어제 이제 뭐 일부 언론사에서 와서 취재를 해갔으니까 해갔어요. 아마 예. 이제 곧 보도가 되지 예. 않을까 기대됩니다. 그렇군요. 네, 다시 또 이제 좀 돌아와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현장에 이제 뭐 대자보를 쓰거나 또 매직이나 또 색연필 이런 걸 가져와서 작은 손팻말 맞아요.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재선거 뭐 이렇게 외치는 학생들은 탈정치적 현상이다라고 한겨레가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 실제로 그런 게 이제 정치권이 와서 뭘 자꾸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어하는 그런 흐름이 많이 있습니까?
그게 지금과는 좀 달라요. 이게 이 흐름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네. 잠실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해서 자유대학을 비롯한 극우 단체들이 먼저 가서 투표소를 봉쇄했던 게 예. 시작이었고요. 예. 그리고 나서 개표소로 이동해서 이 재선거 요구로 했었던 초반에 이제 그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그 시작이 있었고 예. 이걸 보고 분노한 그냥 평범한 청년들이 거기에 간 거죠. 집회를 한다더라 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막 몇만 명 수준으로 늘어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이제 평범한 청년들이 오니까 네.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부정선거 음모론도 아니고 네네. 어떤 정치적 이런 것도 아니고 아까 최민희 의원님이 너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모였다. 그러니까 네. 정치인들은 좀 가라. 빠져라. 부정선거 음모론자들도 좀 빠져라. 아하. 라고 얘기를 하던 게 있었고요. 네. 근데 지금 와서는 사실 평일이기도 하고 예. 이게 좀 뭔가 잠실이 좀 극우 음모론자들에게 뭐랄까요, 좀 승리감을 준 것 같아요. 우리가 집회를 열었는데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오다니. 그러면서 신나가지고 막 음모론 갖고 막 성조기 들고 이스라엘 네. 국기 들고 와가지고 네. 부정선거 이재명 사형 막 이런 구호를 지금 외치는 자리로 변질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자원봉사라던 순수한 청년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순수한 청년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들 가라, 부정선거 음모론 얘기하지 말아라, 재선거만 외치자라고 하는 청년들을 너 대진년이냐? 라고 하면서 뿌락치로 몰아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친구들을 심지어는 막 폭행하고 이러니까 예. 경찰이 그 친구들을 끌어내서 밖으로 보내고 약간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어제 보니까 기자 폭행도 있었더라고요. JTBC 기자, KBS 기자에 대한 폭행 사건까지 있어서 아마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이번 주말에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주말에는 보다 많은 시위자가 이제 생길 거고요. 아하. 그리고 순수한 청년들이. 네, 저는 순수한 청년들일 거라고 봅니다. 예. 우선 네. 이제 80년대 대자보를 우리가 왜 썼나를 생각해 보세요. 언로가 막혀 있었어요. 그때는 예, 언로가 막혀 있었고 그랬죠. 누구도 학생들의 시위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그냥 빨갱이로 모는 시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얘기를 직접 하기 위해서는 대자보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대자보는 탄압받는 대자보였어요. 네, 다 대자보 찢겨 쓰면 나왔죠. 뭐 뜯길 뿐만 아니라 일부는 내용을 가지고 국보법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핵심은 언로가 막혀 있고 그 당시 젊은 대학생들의 주장을 기성세대가 사회가 언론이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고요. 지금의 이제 대자보는 이게 민주화 이후에 지금 민주주의 욕구 분출이잖아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키워드는 다양성, 공정성이에요. 근데 솔직히 기자들이 다양성, 공정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을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뭐 처음에 보도 흐름도 보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나타났다. 네. 뭐 전환길이 나타났다. 이런 식의 키워드가 보도지. 맞습니다. 예를 들면 그 기저의 참정권을 훼손당한 데 대한 공정성의 훼손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얘기는 사실은 아직도 주테마로 기성 언론에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왜 그러면 대자보를 지금 쓰냐. 지금은 언로가 막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언론 지형이 있습니다. 언론 지형. 예, 언론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보수 일색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수의 특징은 다양성을 좀 덜 인정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청년들의 요구를 자기 잣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극우들이 몰려가서 이건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가져가려 그러고 네. 정파적으로 사전투표 폐지로 이걸 몰고 가려고 하고 네. 이런 흐름이 기자들도 그런 흐름에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시에 80년대 대자보를 썼던 사람들은 언로가 막혀서 쓴 건데 지금의 그 젊은이들은 언론은 막혀 있지 않은 상태예요. 제도적으로. 네. 그런데 자기들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전달을 안 해주기 때문에 생기는 네. 거예요. 그래서 양상은 다르지만 결국은 있는 그대로의 젊은 열기, 젊은 층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국정조사가 할 일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국정조사 특위가 네. 꾸려져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주도해서 국조특위를 꾸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지금 야당에서는 자기들이 중심이 돼서 특위를 꾸려야 되고 이번에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힘이 맡을 차례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위원장은 예. 돌아가면서 맡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 하면 됩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특위를 만들 때 민주당이 한 번, 국힘이 한 번, 다수당이 합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진보당이나
의원 숫자가 적은 정당에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예, 그 야당의 범위를 확장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예. 사실 위원장이 뭐 이런 사건의 경우 위원장이 맘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위원장 갖고 싸울 일은 아닙니다. 아니다. 이번 예, 거는. 예, 그래서 빨리 국조특위가 출범해서 예. 조사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진보당이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진보당 전국 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이십니다. 그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그 현장에 있는 시민분들 저희가 어제 강민재 PD가 직접 가서 현장 취재를 했는데 시위대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라. 우리는 시위대가 아니다. 우리는 그냥 시민이다. 이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막 알러지 반응이 있었다는 시위대라는 표현에 왜 이렇게 격하게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런 흐름은 좀 오래됐어요. 2010년대 후반부터 이렇게 흔히 청년들이 모인 집회에는 우리는 시위대가 아니라 시민이다라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는 어떤 정당이나 정치 조직 혹은 단체의 후원이나 지원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자발적이고 순수한 모임이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청년층 일각의 이런 제도권 정치랄까요? 이런 네. 거에 대한 극단적 불신 이런 게 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뭐랄까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그 네. 의제를 가리지 않고 좀 요즘 청년들의 그런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뭐 노동조합에서도 우리는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아니라 제3노조다. 예. 그리고 예를 들면 뭐 그 서희초 교사 추모 맞아요. 집회에서도 정당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경계했었던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좀 멀리 가면 회화역 시위나 이런 것들에서도 정당들 오지 말아라, 단체 오지 말아라 이런 것들에서 깃발 들지 마라 이런 얘기들은 항상 예전부터 있어 왔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흐름의 연장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발적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일종의 시민 행동. 시민 행동인데 네. 뭐 그걸 그냥 시위대라고 하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근데 굳이 너무 구별하려- 예민하셔가지고. 예, 그 예민한 이유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이거는 정치가 지나치게 지금 양극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극우 시위대, 진보 시위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언어 사용도 사실은 그 시대의 정치 환경하고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일반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시위대라는 명칭은 네. 사실 그렇게 뭐 문제 있는 명칭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거예요. 근데 그 시위대가 무엇을 위해서 시위하냐 이런 건데 네. 이것은 소위 시위대 하면 소위 그 학생운동, 민주화운동 이것과 연결되면서 그 폄훼해온 일부의 역사가 투영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지나면 네. 예, 저는 뭐 해소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번 주말에 의원님께서 더 많은 근데 저는 더 많이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더 많은 이제 청년 학생들이 현장에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 예측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진치고 있는 부정선거 시위대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어제 보면 핸드볼 그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들 막 들어가는데 가로막고 뭐 심지어 몸수색까지 본인들이 하겠다고 했어요, 실제로. 네. 기가 막힙니다. 짐수색하고 양말까지 벗겨야 되는 거 아니냐. 양말을 왜 벗겨요? 양말 안에다 투표용지를 숨겨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양말 속에 선수들이 투표용지를 숨겨서 갖고 지금 나온다. 그 안에는 네. 약간 다소간의 이런 파시즘적 광기가 있는데 예. 그 안에 있는 선관위 직원들 예.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증거를 빼돌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음모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일부 극우 시위대가 존재하고 있고 네. 이 극우 시위대들은 심지어는 그래서 CU에서 물건 들어가는 것도 뭐 부정선거 그 음모론에 따라서 편의점에 네, 편의점에 그 핸드볼 경기장에 있는 편의점에 있는 예. 물건 들어가는 거를 박스를 까가지고 확인하고 막 이런 광기가 벌어지고 있고 그 10대 청소년들을 가방을 다 수색하고 막 못 갖고 나가게 이 공안에다가 아니 근데 경찰은 뭘 하고 있습니까? 경찰이 그 옆에서 심지어 그냥 그걸 지켜보고 있다는 게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네. 경찰들한테 여기를 좀 그 살살대 해라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해요. 에? 그래서 민주당 행안위 의원들께서 좀 이거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게 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찰에 대한 폭력도 있고 경찰에 대한 조롱 모욕 너 중국 공안이지 이런 식의 혐오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네. 지나가던 JTBC 기자, KBS 기자 그리고 일반 시민들 혹은 뭐 핸드볼 경기 그 선수들 이런 것에 대한
극우적 행동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경찰들이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블라인드에서도 경찰들이 계속 불만도 갖고 있고 예. 심지어 어떤 그 중국 공안이냐라고 계속 모욕을 1시간 넘게 당했던 경찰의 아내분께서 예. 그 사람들을 싹 다 고소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101명을. 101명을 직접 고소하겠다. 나 올 한 해 동안 이것만 한다. 어떻게 내 남편을 중국 공안이라고 이렇게 모욕하고 가다 놓고 계속 욕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냐.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예. 대응을 안 해요. 그래서 이거는 대응을 안 하는 이유를 일단 알아봐야 되겠죠. 네. 그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예. 다들 그 판단도 하지 못하고 예. 그 열기에 예. 눌려 있는데 일부의 저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봅니다. 시민이 시민을 수색할 권리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곧 해소될 것이지만 저는 지금 그 얘기 중에 주진우 의원이 압력을 가했다는 건 팩트인가요? 예, 그거는 주진우 주진우 의원이 의원이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본인의 SNS에 경찰에 이렇게 당부했습니다라고 올린 것까진 팩트고요. 실제로 주진우 의원이 했는지는 경찰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라서 네. 그거는 정확하게는 그래서 저 부분은 SNS에서 올라온 저희가 겁니다. 취재해 보도록 주진우 하겠습니다. 네, 주진우 취재하고- 의원이 정말 그렇게 했는지도 네, 확인해 저는 보겠습니다. 당에 가서 지금 이게 벌어지고 있다. 이게 네. 그걸 전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경찰청에서 올린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외국 경찰, 가짜 경찰 모두 사실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게 저는 진짜 이게 진짜 매우 심각한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이렇게 공권력이 뒤흔들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올라온 거를 좀 라이브 창에 올라온 거를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집회 시위 현장 등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을 대상으로 외국 경찰, 가짜 경찰 등 확인되지 않은 억측, 경찰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것은 허위 사실이다. 이 허위 사실을 유포를 멈춰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일종의 이제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청이. 경고죠. 네. 경찰이 캠페인 형식이지만 경고고요. 네. 저렇게 경고한 이후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말이 가로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는 흡사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그 잠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은 119 법원 폭동을 연상하게 하거든요. 근데 당시에도 10대 극우들이 막 불 지르려고 막 그랬었잖아요. 부수고 들어가고. 예,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난동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위험.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일단 이건 그 시위 전체가 아니고요. 일부 그렇죠. 극우들의 행동이다. 이걸 구분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아직 서부지법 폭동은 진짜 폭동이잖아요. 그 불 지르고 폭동이었습니다. 난입하고. 예, 예. 그런데 지금은 그 전 단계의 위험 행동이 나타난 것이니 공권력이 이럴 때 나타나서 네. 제대로 질서를 잡아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찰이 지금 조롱의 대상이 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시위대에 의해서. 예. 그래서 거기 현장에 계신 시민분들이 시위대라는 표현을 쓰지 마라 언론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착종될까 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애초에 이거의 시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표소 봉쇄와 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선관위 직원 감금이 시작입니다. 물론 그 시작이 있었지만 그 뒤에 모인 순수한 청년들도 있지만 네. 본질은 개표소 봉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심각한 공무집행 방해고 그리고 특수감금죄가 될 수 있는 현행범의 측면이 네. 있죠.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경찰이 지금 너무 많은 시민들이 모여있고 이거를 어디까지가 극우고 어디까지가 순수한 청년인지를 구분하기가 좀 곤란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있는데 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곧 경찰이 제대로 대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그 속마음이 극우적이다 아니다 이 사람을 구분할 필요 없어요. 네. 행동을 할 때 그렇죠. 시민들의 맞습니다. 인권을 짓밟으면 네. 그거를 제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행위의 제재니까요. 예, 예. 저는
공권력은 이럴 때 필요한 겁니다. 네, 그렇죠. 공권력이 이럴 때 발동을 네. 해야 되는 거지. 공권력이 이게 조롱당하고 이러면은 이게 대한민국에 이게 이게 권위가 안 서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의미에서 아까 제가 대진년 몰이를 말씀드렸는데 그 현장에 자원봉사하는 청년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 자원봉사하는 청년들이 뭘 했냐면 이렇게 경찰들이 폭행당하고 조롱당하니까 경찰들한테 그러지 마세요. 라고 이제 자원봉사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말린 거예요. 네. 근데 이 청년들을 그런 극우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진년이다. 너 왜 중국 공안들을 감싸냐. 이런 식으로 또 몰아가고 폭력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예. 제가 지금 영상을 아직 보내드리지는 못했는데 예. 실제로 대진년이라고 몰이당하는 청년이 예. 구석에 몰려가지고 경찰들한테서 경찰들이 그를 지키려고 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막 끌고 가려고 그러고 예. 그 영상 빨리 찾아서 우리 찾아서 작가님한테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시면 저희가 제가 지금 보면서 얘기를 보내드릴게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한데 저도 이제 취재를 못 가가지고 이번 주에는 취재를 직접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걸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장동혁 대표가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재선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면적인 재선거. 그리고 이제 당 안에서는 이게 사실은 뭐 다 국힘 안에서 합의된 것이 아니라 당대표 개인의 의견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이 사태를 좀 이렇게 쭉쭉쭉 구분해서 넘버링해서 하나하나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정리의 달인 우리 예, 우선 최민희 의원님께서 첫째는, 쫙 예, 정리를 해주십시오. 우선 첫째는 이 사안이 크게 봐서 부정선거냐 선관위에 네. 아니다. 지금은 부실 관리, 그러니까 부실 선거다. 예. 요거 정리해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건의 발단은 투표 용지 부족에 따른 소위 투표소 폐쇄로 시작됐다. 네. 그리고 요 집단은 극우적인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전체 시위의 양태는 참정권을 훼손당했다고 느끼는 공정을 요구하는 청년들의 시위다. 네. 예, 청년들의 시민행동이다. 예,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여전히 투표소를 봉쇄했던 극우적인 사람들이 남아서 네. 여러 가지 반인권적인 행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부실 선거라든지 두 번째 공정을 요구하는 외침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부정이냐 부실이냐 부실의 범위가 어디냐를 이렇게 가르마. 예, 가르마가 좀 그래서 가닥을 잡고요. 가닥. 예, 가닥을 잡고 대책을 국회 차원에서 법제도를 마련하면 되고요. 그럼 그 법제도 마련도 헌법 개정을 통해서 선관위를 네.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것. 네. 예, 그런 법안 그다음에 국회가 상시 감사할 수 있게 하는 법. 네. 네, 등등 저희가 지금 다각도로 저희 의원실도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소위 그 일탈 행동이라고 저는 법적 일탈 행동 및 인권 침해 행동에 대해서는 경찰이 네. 그거는 공권력을 발동해서 희생자가 없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행안위원들은 사실 직접적으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제가 당에 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의원님께서 그리고 또 박선원 의원님도 그렇고 네, 네. 이 재선거와 관련해서 문제적 상황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재선거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네,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재선거도 절차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예. 소송을 해야 되죠. 예, 소송 가서 법원이 판단해야 재선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은 네. 이게 당이 나서면 안 되잖아요. 네. 정파적으로 비치니까 그렇죠. 빨리 소송을 개시하시면 됩니다. 아, 이 청년 학생들이. 아마 누군가 지금 변호사가 네. 어떤 변호사가 제가 SNS에서 올린 거 봤어요. 네. 재선거 내가 소송 대리하겠다, 대리하겠다.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하면 됩니다. 그것은. 네. 그러니까 어쨌든 법률적으로 이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재선거가 필요하다라고 결론이 나야만 네. 근데 다 개별 지역마다 다 다른 거죠. 예, 그러면. 개별 소송해야 됩니다. 다 이거는 지역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게 서울 단위 이렇게 권역별로 됩니까? 아니면 구 단위 뭐 이렇게 그것도 일단 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소송에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법원도 빨리 판단하겠죠. 근데 우리의 모순이 뭐냐면 지금 네. 선거 관리를 네. 선관위가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선관위에 대한 사실상의 지휘 감독은 법원이 합니다.
지금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대법관 중에 한 한 명이 명이에요. 하죠. 노태혁 위원장. 예. 뿐만 아니라 예. 각급 선관위원장이 다 판사예요. 예, 중앙법원장이 다 합니다. 지방법원장이. 네, 지방법원장이 다 판사입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일란성 상생아 같은 분위기네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가 자체 조사를 하거나 자체 무슨 방법을 내놓을 수는 없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제 사부 요인 다 모여서 해결하자. 예, 그런 그쵸. 틀의 접근이 매우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국정조사 빨리 해야 되고요. 네. 이건 뭐 그냥 여론전하는 국정조사 하면 안 되고요. 양당이 예.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 예. 그다음에 그 선관위는 아무리 그래도 행안위가 이제 선거 네네. 행안부가 선거 이거 주무 붙여요. 예, 사무를. 예. 그러니까 행안위를 빨리 열어야 됩니다. 예. 지금. 근데 지금 국회 구성 안 됐잖아요. 그러네요. 원구성이 안 돼 있네요. 그래서 국정조사로 대체하게 되는 것인데 아. 행안부가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지금. 아, 그러네. 공교롭게도 지금 후반기 국회가 근데 의장 선출하셨지 않습니까? 의장 선출한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죠. 상임위 구성하고 배정하고 네. 위원장 협상해야 됩니다. 상임위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조금 샛길로 나가보면 네. 민주당이 어쨌든 책임 국회로 운영하겠다라는 게 방침이었는데 기조였습니다. 예, 그 기조가 계속 이어지겠습니까? 아니 협상 결과에 따라 다른데 네.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뭐 끝까지 달라고 하고 협상을 안 해주면 저는 법사위는 여당이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법할 게 많잖아요. 그렇죠. 당장의 이 선관위 관련 입법도 예. 법사위가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는 여당이 절대로 국힘에게 양보하는 일은 없습니다. 과거에 네. 사실 법사위 양보해서 개혁이 좌절됐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래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으니 이게 계속 뭐 한 달, 두 달 끌 수는 없어서 네. 그러면 그냥 애초 책임 국회 하겠다. 예. 그 방식으로 가고 예. 성과를 내고 예. 그걸로 평가받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성과를 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진보당하고 합일되는 의견이 많으십니다. 진보당은 의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울산시장 선거 이긴 게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예. 거기에는 두 분의 결단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조국혁신당의 황명필 후보가 거기는 아예 단일화도 안 하고 그냥 양보했고요. 네. 그리고 그 김종훈 후보는 사실 그분도 유력한 후보였는데 그렇죠. 단일화에 합의해 주셨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주셔서 이긴 거예요. 네. 그래서 경선의 후유증이나 단일화의 후유증 없이 원팀이 돼서 이겼다. 그래서 평택이 분열하면 필패다. 네. 진보는 연대해야 된다를 보여준 반면교사라면 네. 진짜 김종훈 후보와 울산은 진보가 연대했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는지를 보여준 모범 사례입니다. 그래서 네. 진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아우, 이 분위기 너무 좋아요. 제가 감사를 받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아닙니다. 예. 진보당이시잖아요. 진보당이니까요. 대학생위원회. 예. 그 지금 위원장님께서 주신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네. 하니까요. 일단 그 영상 함께 보고 그리고 계속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진년 나와주세요. 대진년 나와주세요. 여기 성향이 다릅니다. 자, 성향이 달라요. 대진년 나와주세요. 대진년 나와주세요. 대진년 나와주세요. 폭력하지 말고 대진년만 몰아주세요. 대진년. 자, 폭력하지 말고 대진년 나와주세요. 자, 같은 단체가 아닙니다. 도착자라! 자, 대진년 나와서 대진년 얼굴 봐봐. 자, 대진년. 아니, 대진년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가운데 체구가 비교적 작은 여성 한 분이 이제 이렇게 붙들려 있는 상황인데요. 저분이 대진년 소속의 학생인 것은 확인이 됐습니까? 아무도 확인할 수 없고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그냥 좀 앞에서 예. 좀 뭐랄까 열심히 구호를 외치는 청년이 있으면 야, 쟤 대진년이야라고 커뮤니티에 올라와요. 그럼 그걸 보고 사람들이 가가지고 예. 얘 이 친구 대진년이랍니다라고 하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마녀 사냥이 지금 저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이 사례뿐만 아니라 엄청 많은 사례가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좀 영상으로 확인되는 걸 가져온 거고 예. 영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예를 들면 뭐 스레드 같은 커뮤니티에 보면 네. 내가 어떻게 대진년이냐 난 윤어게인 집회를 참여했던 사람인데 어머. 내가 대진년이란 게 말이 되냐면서 자기가 윤어게인 집회에 참여했던 거 인증 사진을 올리는 것들이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몰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대진년이라고 몰아가는 그 뭐랄까요? 이 안에 결속을 만들기 위한 그쵸. 그게 중요한 거지. 대진년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게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거는 이게 익명이잖아요. 커뮤니티가. 익명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인데 이 커뮤니티가 막 활성화돼 있잖아요. 저는 이 뿌리는 2012년 댓글 공작에서 국정원이 시작했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거를 우리가 확실히 못 밝혔기 때문에 계속 남아 있는 네. 것인데요. 그러니까 익명성 속에서 시작되는 거고 이 익명의 사회에서는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마녀다 아니다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마녀로 규정하고 그 네. 집단을 따시키는 정말 안 좋은 문화들이 결집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예. 잘못하면 인신상해 상해가 생길 수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예. 이래서 저는 공권력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경찰들이 함께해서 경찰이 막아주고 보호해서 있어서. 막아줘서 다행인 건데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무슨 일이 모른다. 벌어질지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그러니까 것 이게 같네요.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옆에 경찰들이 있는데도 저렇게 예. 끌고 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제가 또 다른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주진우 의원 네, 네. SNS에 보면 경찰청장 대리를 직접 만나서 네. 시위 진압을 이제 물리력을 쓰지 않도록 확답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주진우 의원이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네. 경찰의 손발을 묶어놓고 만약에 저기에서 저 경찰도 공안이야라고 하면서 경찰을 폭행하기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게 폭도로 돌변하는 거 한순간이라는 거를 서부지법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초장에 사실 이런 불법적 행위가 있을 때 진압을 해야지 커지지 않는 건데 네. 지금 사실 이게 좀 많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주진우 의원의 그 어제 올라온 페이스북 글을 보면 오늘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서 경찰청장 대행으로부터 시민안전을 최우선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라는 것이고 경찰관의 폭력 행사, 복면 사용, 과잉 진압에 대해서도 경위 파악 후 조치하기로 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 주진우 의원의 이런 주장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처구니가 없긴 한데 네,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예. 저분은 낄끼빠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행안위원들이 사실 현장에 안 가는 것은 그 현장 시위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역 위에 청년위원장들이 사실 가 있습니다. 예, 현장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것을 지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어허. 그리고 경찰이 물리력을 발동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본 영상에서 누군가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이것을 계속 정파적으로 몰고 공권력을 무력화시켜서 이게 정당한 올바른 주장을 하는 시민 행동을 정말 폭력적 시위대로 시켜서 얻을 정치적 이익은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끊임없는 대진년이 뭐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대학생 진보연합. 그렇죠.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인데 마치 여기를 그 혐오의 대상으로 삼아서 마치 무슨 너희들 공산당 빨갱이 네,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대진년 이꼴 그냥 간첩이에요. 이건 남성 커뮤니티 전반에서 사용되는 문화인데 그냥 대진년 하면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 좌파. 라고 그냥 그 괄호 안에 있는 함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진년을 저렇게 몰아가서 뭐 폭력을 하든 끌고 나가든 간에 저들 세계관 안에서는 합법인 거예요. 왜냐면 간첩을 잡은 거니까. 그러니까요. 아유 진짜 심각하다 싶고요. 이게 그 일베 문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청산을 해야 되고 대통령께서도 이제 직접 나섰기 때문에 이 혐오 극우 행태에 대해서는 계속 주목해서 저희들이 상황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정부 1주년 기자회견 있었습니다. 의원님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목은 어떤 대목이셨는지요? 저는 역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부분입니다. 그게 저희들 입장에선 한명숙 총리 이후로 여성 총리가 첫 지명된 네, 거예요. 20년 만에. 예. 예. 그리고 저게 정말 많은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마평이 막 올랐고 언론이 유력하게 본 건 정성호 장관 그리고 그보다 더 강훈식 비서실장. 총리였잖아요. 예. 그걸 안 한 데 대한 메시지는 뭐냐. 예. 그거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당대표를 앞두고 매우 예. 지금
복잡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에 대하여 이제 정부는 일의 중심을 잡겠다는 확실한 표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인 총리를 일기에 썼다. 네. 그런데 이제 2기는 더 일을 하는 네. 내각으로 가겠다는 그 상징성이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아시잖아요. 국무총리 인선마다 그 이런저런 뭐 하마평뿐만 아니라 내부에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에 대하여 중심은 일이다. 음. 그래서 어느 쪽에 기울지 않겠다 이런 예. 표현이에요. 예, 일만 하겠다. 예, 일만 하고 예. 나는 중심을 여기에 둘 거야. 예, 그리고 그게 맞는 그렇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성 총리를 발탁한 거에 대하여 저는 왜 이렇게 여성 단체가 조용할까? 20년 만인데. 네. 그 의미 그러네요, 진짜. 부여를 잘 안 하는 것은 역시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네. 성별을 넘어 예. 유능한 사람으로 예. 더 평가하는 것 같고. 기자들이 20년 만에 여성 총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그러니까 강훈식 예, 실장한테 아주 좋은 물었더니 답변이었어요. 예, 2026년에 예, 할 질문은 무슨 할 아니고. 질문은 질문은 아닌 것 아니다. 같다. 능력 위주로 했다 이렇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각에 여성이 적은 건 또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 대답이 매우 적절한 대답이었습니다만 사실은 조금 더 파헤쳐 보면 여전히 국회에서 여성 의원 수는 뭐 형편없이 적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내각에도 적고요. 그래서 그런 여성들이 일을 또 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균형을 맞추고 여성 인재를 더 발탁하고 이런 노력은 계속돼야 합니다. 네. 자, 우리 대학생은 진보당 대학생은 어느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셨습니까? 저는 모든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 뭐가 인상적이었냐면 어떻게 2시간 50분 동안 저렇게 말을 쉬지 않고 하실 수 있지라는 게 인상적이었고요. 저는 정치외교학과를 나왔는데 네.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은 정외과 교수님 보는 것 같다. 어. 경제학과 학생들은 경제학 교수님 보는 것 같다. 진짜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예. 어떻게 저렇게 방대한 분야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에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지가 와 우리나라 대통령 컷이 너무 높아졌다. 대통령 컷.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예.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6.3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에서 아하. 무한 책임. 네. 어떻게 대통령이 비가 안 와도 내 책임이다. 이런 자세가 사실 정치라는 사람의 자세구나. 네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울 수 있었고요. 예.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예. 차이랄까요? 이거에 예. 대해서 설명하실 때 여당의 그릇이 중요하다라고 그릇, 하셨는데 네. 바다 그릇 이런 그렇죠. 얘기하셨어요. 저희도 이제 집권을 꿈꾸는 정당 중에 하나로서 이게 야당일 땐 공격만 잘하면 되는데 여당은 저희가 좀 아직 멀긴 했지만 네. 여당일 때는 저렇게 좀 그릇을 키워야 되는 그런 게 있겠구나라는 걸 좀 보면서 많이 느끼고 배웠습니다. 네. 근데 그 얘기는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얘기입니다. 어. 비가 와도 내 책임 같고 맞아요. 예. 또 비가 너무 안 와도 내 책임 같고 그래서 이게 민주당 대통령들께는 사실은 다 체화돼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국힘 쪽에서 잘 못 보는 태도여서 예. 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이번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특히 이제 선거 결과 이후라서 선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실까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쭉 말씀을 하셨어요. 선거 관련된 답변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 저는 그렇게 늘 얘기했는데 절반의 실패, 절반의 성공이다. 네.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 정청래 대표는 승리라고 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승리가 아니라고 하는데 누구 편이냐? 저 그런 것까지 강요하지 마세요. 저는 제 생각대로 봅니다. 네. 저는 절반의 실패, 절반의 성공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대통령도 이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숫자로는 이겼죠. 12대 4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그냥 들여다보면 강원도에서는 정말 거기는 이기기 힘든 데를 이겼고요. 그렇죠. 심지어 권성동이 맞습니다. 있는 강릉 이겼고요. 강릉. 접경지대 다 이겼고요. 네. 부산이 정말 힘든 곳인데 이겼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울산은 연대의 기적으로 이겼고요. 예. 그리고 충청북도, 충청남도도 다 다 이겼죠. 막판에 예. 국힘이 경합 지역으로 했는데 거기 다 이겼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승리까지 폄훼해서는 안 된다. 경기도의 경우는 모범 답안이었어요. 네. 후보도 뭐 뛰어났고 그다음에 선대위가 너무 안정돼 있었고 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가겠다 분명히 했고 정책까지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기고 승리한 지역까지 승리 아니야. 서울 졌으니까 너네 다 진 거야. 이건 또 곤란한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절반의 패배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도 숫자로는 12대 4니까 이겼는데 그런데 서울이 지니까 너무 허탈한 거예요. 그래서 절반의 실패, 절반의 승리 예. 이렇게 보고 대통령께서 자꾸 이걸 또 왜곡하시던데 예. 실패한 것이라고 표현하시지 않았어요. 예. 승리는 아니다라고 예, 표현하셨어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예. 받아들입니다. 저는 네. 그걸. 지금 속보 들어와 있는데요. 경찰에서 딥페이크 영상 관권 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경남도청 압수수색에 있다.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캠프 측의 관권 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이 서울시도 그 댓글팀이 그렇습니다. 직접 캠프가 댓글로 허위 조작 예. 정보를 퍼뜨린 거잖아요. 예. 여기도 빨리 수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경찰이 할 일이 많네요. 지금 네. 예, 여러 가지로 그러네요. 지금 선관위 사태부터 시작해서 선거 이후에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경찰이 정말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네.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의원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더불어민주당은 8월 17일 전당대회 네, 앞두고 네.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저희 박지원 전 대표 오셔가지고 뭐 이런저런 말씀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싸우고 갈등하면 이러다 우리 다 죽어. 오징어 게임의 한 대목을 연상시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좀 어떻게 치러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전당대회를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대권 전당. 경쟁하지 마십시오. 대권 경쟁하지 마라.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마음속으로 나 대통령 되고 싶어. 존중합니다. 그리고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우리처럼 일만 열심히 하다 죽자 이런 사람들만 정치하면 진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목숨을 내놔야 되는 대통령 하고 싶어 하시는 거 정말 고맙고 존중하는데 당대표 선거는 또 당대표 선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당대표 선거일 땐 당대표 선거에 집중하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는 1인 1표제 지킴입니다. 예, 이 정당 개혁의 역사를 거스르지 않는 네. 당대표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대표로 나와주세요. 대권 후보로서 나오지 마시고요. 네. 요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고 예. 요 맥락에서 박지원 의원은 예.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예. 미래에 내가 대통령 될 테니까 예. 당대표 땐 요걸 하고 총선 땐 요렇게 해가지고 예. 내가 다수 의원을 내가 만들어서 대권에 가야지. 예. 이런 생각으로 임하시면 다 티납니다. 근데 그렇게 임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어요? 없어요. 된 적 없어요. 그래서 또 하나 드릴 말씀은 네. 오늘에 충실한 사람이 대통령 되더라. 아. 제가 어쩌다 보니 DJ도 모셔봤고 예. 노무현 대통령은 저를 방송위원회 상금 부위원장 시키셨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말 가깝잖아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 제가 이제 당원과 죽이겠다는 극한 발언으로 욕 먹으면서까지 지킴이를 예. 했잖아요. 보면 예. 마음속에서 내가 대통령으로 봉사하겠다는 생각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일 하나하나를 결정하면서 대통령 되려면 요 일은 어떻게 해야지? 예. 이런 분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냥 눈앞의 과제에 충실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그 충실함이 하나하나 쌓이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되더라고요. 되더라. 예, 예. 그래서 뭐 나는 대통령 안 되고 싶은데 대표할 거야.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 예. 대통령 되는 단계로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국은 하늘이 결정하더라. 그럼 그 하늘은 누구예요? 예. 민심이 천심이잖아요. 예. 국민들은 다 알더라. 나중에 보니까. 예.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옆당 큰 당의 이 예.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이 소수당의 대학생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도 전당대회를 8월에 해서 대표단이 교체되는데요. 사실 저는 당내 갈등이나 이런 건 항상 있을 수 있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검승부를 자꾸 하세요. 당 내에서. 네. 저희 당도 그렇고. 근데 당 내 혹은 크게 봐서 이 내란 청산과 사회대 개혁을 함께하는 진영 안에서는 전 목검승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검승부. 아니 누가 더 우리 네. 당의 얼굴로서 적합한가를 판단하는데 아하. 목검으로 승부를 하면 되는데 자꾸 진검으로 서로 찌르고 베고 예. 이렇게 하면 예. 실제로 내란 청산을 하는 적들과 싸울 때 우리 네. 편에 팔이 잘려 있고 다리가 잘려 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야, 오늘 어떠세요? 너무 정말 늘픈 수 있어요. 이거 늘픈 수는 네. 이거는 사투리고요. 네. 늘품 있습니다.
잘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어. 빨리 설명해 주세요. 나중에 검색해 볼게요. 늘품이란 무엇이냐? 네. 미래에 발전할 성장 잠재력이 많은 사람. 네. 늘품 갈비 안 들어봤구나. 그래서 그, 솔직히 이제 진보당은 역할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역할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의제가 매우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북한의 존재 때문에 지정학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치가 다 보수당입니다. 민주당이 무슨 진보당입니까? 그리고 애초에 중도를 표방하셨어요. DJ부터 그렇죠. 지금까지. 그런데 다만 일반 민주주의 과제가 우리나라에선 진보 과제처럼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진보 과제를 그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 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진검승부를 좀 해도 그 진검승부의 내용이 의제입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은 집권 세력이잖아요. 지금 4번째 집권했잖아요. 네. 그런데 야당일 때는 뭐 진검승부하고 뭐 그래도 그게 국민들이 시원하다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은 저는 솔직히 저 개인은 약속 대련하시라. 네, 약속 대련하시라. 왜냐하면 이건 목표가 똑같은데. 네, 그렇죠. 예, 네. 이재명 정부 성공. 그렇죠. 네. 그것이 대한민국의 대전환. 예. 그러면 당은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일사불란하게 분열하지 말고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약속 대련 좀 해주시라. 그 연대연합 차원에서 사실은 의원님 뭐 지난 그 대선 때 총선 때는 아니었죠. 총선 때는 아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연대연합을 좀 확장하는 차원에서의 민주당의 역할 같은 건 큰 당으로서의 역할도 있지 않을까요? 뭐 이거는 정청래 대표가 솔직히 고백했잖아요. 네, 선거 끝나자마자. 그렇습니다. 예, 진보가 연대할 때 커진다고 네. 예. 정말 감사하다고. 예. 예,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러나 진보당이 통합 대상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보당은 좀 더 커주셨으면 좋겠다. 예, 진보당은 진보당대로 진보당의 커져라. 길을 가서 대한민국의 진보 의제를 이끌어서 그것이 성공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2010년 지방선거였습니다. 그때 그 무상급식 네. 의제가 사실 진보를 살린 의제였고 그 딱 맞는 의제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의무 의료까지 더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민주당하고. 네, 그럼 저는 어떻게 차이가 해야 돼요?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앞으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통합이 지론이고요. 예. 저도 통합론자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국회의원 선거 가잖아요. 그러면 A 지역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조국혁신당의 후보가 네. 얻어가는 프로테이지가 개인별 차이가 있는데 2.5%에서 5% 사이입니다. 수도권 지난번에 예, 다 1000표 이게- 차이로 이긴 데는 그렇죠. 조국혁신당하고 분열되면 다 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총선 앞두고 연대하면 복잡하잖아요. 네. 전국이 시끄럽고. 예. 그래서 조국혁신당과는 뭐 이념적 스펙트럼의 차이도 없고 지향도 같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그 큰 틀에서도 동의한다면 네. 저는 합당이 맞다. 예. 언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가능한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예. 저는 이런 입장이고요. 예. 그리고 그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입장이 다르죠. 예. 이제는 경쟁자니까. 네, 이제 그 조국혁신당에 12명이 있는데요. 네. 이 12명의 다수가 매우 활동이 활발합니다. 예. 박은정 의원 뭐 이런 분들. 거기가 대표 주자고요. 예. 그리고 신장식 의원도 그렇고 예. 그리고 이혜민 의원도 네. 뭐 저는 과방위. 예, 우수한 분들이 많이 예.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 지역구로 온다고 생각하면 긴장되겠죠. 긴장이 많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그 평택의 오류, 예. 평택의 오류는 지금 와서 딴 거 막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분열해서 필패한 거다. 네. 어부질이라고 얘기하면 또 그것도 안 될 만큼 죄송한 일이 벌어져서요. 네. 그래서 통합은 빨리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쨌든 이런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세요? 너무 어려운 의제예요. 뭐 어렵긴 한데 말씀 못 드릴 건 없는데 네. 제가 뭐 조국혁신당 여기 지금 조국혁신당이 없어가지고 네.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진보당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네.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바깥에 계셔 주셔가지고 저희 입장에서 사실 뭐 법안을 발의한다거나 아니면 네. 소수 정당의 연대를 추구한다거나 이런 거에서 꽤 많이 도움을 많이 받고 도움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 정치가
뭐랄까 이 소수 정당의 몫을 늘리는데 조국혁신당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고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차별금지법 같은 법안을 조국혁신당에서도 발의하는 거를 만약에 민주당 안에 그 의원님들이 계셨다면 당론을 거스르게 되는 거다 보니까 좀 쉽지 않으셨겠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나 사실 뭐 진보당 입장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을 하니 많이는 뭐 크게 관심이 안 가죠. 관심 사안이 아니다. 주제 넘은 말씀일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네.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예. 소수당이 여러 개 있는 게 편하다. 편하다. 네, 그러나 뭐 연대연합 사실 주 차원에서. 관심사는 아니에요. 예. 저희는 진보당이 어떻게 클 것이냐, 어떻게 진보당이 이제 자강론. 우리 사회 왼쪽 날개를 예. 단단하게 받쳐줄 수 있을 것이냐 예. 이게 제일 큰 고민이고요. 아 근데 엄청난 진보당의 자산이네요. 자산입니다. 엄청나게 네. 이렇게 말씀도 탐나요. 너무 많이 금치를 해주시는데요. 아닙니다. 예. 저는요 앞에 대놓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명하신 제가 분이에요. 이렇게 살아요. 자, 제가 오늘 뭐 다양한 정치 의제들, 네, 요 얘기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의제인데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어요. 어제 매불쇼에서도 이제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차곡차곡 쌓아온 진보의 공든 탑. 이 제목입니다. 이 페이스북에 글을 어떤 취지로 왜 남기셨는지 말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려는 대한민국 대전환. 예, 이 대전환은 이재명 정부가 아무것도 없이 지금 시작하는 게 아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건 제가 그냥 상징적으로 쓴 건데요. 지금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님들이 제가 여기에 상징적으로 DJ는 민주의 기초를 닦았다. 그럼 유능하지 않았냐? 유능하셨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런데 지금 요 제가 쓴 거 민주의 기초를 다졌고 진정성 있는 진보로 인정받았고 선한 진보로 인정받았고 드디어 이것을 기초로 유능한 진보임이 확인됐다는 뜻인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소위 메인스트림이 돼가니까 예. 지금 새롭게 유입된 분들은 우리가 늘 메인이었던 줄 아세요. 저희 아니거든요. 엄청 핍박받으면서 지켜온 거거든요. 근데 그 지켜온 때 우리에게 쓰여졌던 안 좋은 프레임들이 있어요. 빨갱이라는 프레임. 네. 그다음에 저들은 저기 협잡을 한다, 뒤통수 친다, 말 많으면 공산당이다, 뭐 이런 프레임. 맞아요. 그 다음에 그래, 그럼 너네들이 진정성은 있는 것 같은데 당신들이 그런데 너무 거칠지 않아? 예의 없지 않아? 네. 하여튼 그 저희에게 뒤씌워진 프레임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보수가 유능한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아니라는 게 증명됐는데도 그래서 대표적인 키워드를 얘기한 것이고요. 네. 예를 들면 DJ는 저는 정치의 신이라고 생각해요. 신. 그 민주의 기초뿐만 아니라 통일의 기초도 닦으셨고요. 네. 지금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민주제도 있죠. 네. 소위 방송위원회, 인권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다 DJ 때 된 거예요. 네. 그것도 DJP 연합으로 대통령 최초의 정권 교체하셨고요. 맞아요. 다 훌륭한데 공격받은 데 대해서 대중의 인식의 지평을 넓혔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럼 진정성만 인정받았냐? 아닙니다. 역대 그렇게 경제 지표가 좋았던 대통령이 네. 없으셨어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제가 선하고 점잖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모두가 이제 진보가 대통령이 저렇게 선할 수 있냐를 인정했다는 뜻이고요. 정말 외유 내강형의 분이셨어요.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 코로나19 극복한 거 그 강단이 있어서 하신 겁니다. 그때 제가 중국에 있었잖아요. 네. 정말 중국 사람들이 엄청 부러워했죠. 이렇다고 또 저한테 중국 사람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저 한국 아니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이 한국을 부러워했다고. 네, 중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엄청나게 부러워해서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코로나19 때 진짜 제가 북경에서 산 증인이에요.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제가 그래서 우리도 귀한 마스크를 200장 보내줬잖아. 그리고 막 약도 막 바리바리 보내주고, 싸서 싸서 보내주시고. 그게 우린 그랬어요. 의리였어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은 한마디로 외유내강 그리고 원칙주의자십니다. 그 원칙의 힘으로 코로나19도 이긴 거, 그 네. 극복을 세계적으로 이긴 거고요. 아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눈 뜨고 보니 선진국 됐고 대한민국의 외교가 그렇게 성공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더 씌워진 프레임을 이렇게 극복해 왔다는 키워드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모든 하나하나 쌓아온 탑 위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으로 인해서 네. 대한민국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능하게. 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 중에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내가 싫어. 요거 빼자.
그러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공든탑이. 네. 예, 그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공든탑이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덧붙이기를 저를 욕하셔도 좋고 장윤성 기자를 욕할 수 있다. 예. 최욱도 김어준도 욕할 수 있다.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님을 욕하면 네. 그건 이 주춧돌 우리의 그 공든탑의 중요한 그 한 부분을 빼내는 거라 무너진다. 그럼 예. 누가 제일 손해냐? 예. 국민이 손해고 이재명 대통령이 예. 유능하게 지금 하고 가시는데 예. 이렇게 기우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쪽은 다 범죄자인데 예. 대통령들이 예. 쫓겨가고 독재자로 이번 선거에 그분들이 다 나와서 지금 그 했는데 판을 뒤집은 건가? 그런데 우리는 예. 우리 내부가 네. 문재인 대통령은 안 돼. 나는 이 사람이 싫어.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 이건 이재명 대통령을 돕는 길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아유, 설득력이 있으십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이 매우 크시고 엄청 많은 일들을 해내신 게 맞고 한데 사실 오늘 좀 방송 시간 관계상 얘기를 못했던 게 이제 우리의 과제인 것 같아요. 2030 세대가 보수화된 경향의 시작점을 2017, 18년 부동산 폭증으로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못다하신 부동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사실 그거를 꽃 피워서 우리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이런 자산 불평등이나 일자리에서의 불안정이나 이런 문제들을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네. 한다. 그래야지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진보에게서 돌아선 청년들의 마음을 좀 돌릴 수 있는 첫 발자국이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사실 저는 뭐 민주정부의 뭐랄까 한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네. 근데 그렇다고 막 악마화해야 되냐? 그렇죠. 그것도 그렇게 가면 너무 가는 거거든요. 네. 아니 너무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는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17주기 서거 17주기 그 추모 행사에 심지어 초등학생까지도 와서 그 막 일배 손모양하고. 예, 손모양하고 막 그렇게 폄훼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이제 이 현상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재명 네. 대통령에게 이게 또 계속 이게 될 거예요.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의 배후를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했던 그 후과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있고 아마 댓글창에도 아마 있을 것 네, 같기도 한데 제가, 예. 네, 일베- 이거를 밝혀내야 될 것 같아요. 밝혀야 되고 일배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는 군부 독재에 전두환 물러가라 한마디로 감옥 갔다 왔어요. 여러분이 민주주의를 폄훼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감옥 가고 제도적으로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서 여러분이 노무현 대통령님 17주기 추도식에 와서 그런 행동을 해도 여러분 안 잡혀가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죠. 만약에 이게 박정희 군부 독재였다. 만약에 이게 권위주의였다. 혹은 윤석열이었다. 윤석열을 그랬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온전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의 성과를 가장 많이 누리는 여러분이 민주화를 겸해하거나 이게 얼마나 모순인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청년 세대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경찰을 우롱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기에 만약에 검사들이 거기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예, 약한 자를 오히려 더 조롱하고 힘 있는 자에게 오히려 더 많은 페이벌 주는 방식의 어떤 사고 이런 것이 일배적 현상으로도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 저는- 청년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이제 막 평가하면 2030이 전부 다 극우화됐다.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제가 저는 지역구를 하니까 지역을 막 샅샅이 돌고 청년들하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고. 그래서 가슴을 열고 이재명을 심자 그러고 막 수술도 시키거든요. 제가. 그런데 그 지역에 따라 많이 달랐고 서울이 심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이 너무 폭등해서 청년들의 상실감이 너무 큰 거예요. 이 그게 월세가 너무 올라서 30대 여성에게도 영향을 준 거예요. 왜냐? 내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전문직인데 과거에는 예를 들면 월세가 70인데 지금 150 됐다고 쳐보세요. 아유 힘들어. 어떻게 안 바뀝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야 되고 경기도는 추미애 후보가 20대, 30대 남성도 다 이겼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체가 이렇다고 하는 거는 좀 조심스러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에게 말씀 기회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스럽게 보는 건 온라인에서의 주도권 싸움에서 민주진보가 완전히 밀렸다라고 하는 게 큰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백날 떠들어도 청년들에게 가 닿지를 않고요. 네. 청년들이 보는 인스타그램, 청년들이 보는 유튜브, 청년들이 보는 틱톡은 말만 1배지 거의 1배나 다름없어요. 아이고야. 문재인, 노무현, 뭐 이재명에 대한 악마화, 이명박에 대한 찬양, 그리고 박근혜에 대한 재평가, 윤 어게인 이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보고 있고 사실 중국인에 대한 혐오 비하, 여성에 대한 멸시 이런 것들이 너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실 아까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에 뭔가 여론 조작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온라인상의 혐오 표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플랫폼의 책임을 물을 건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법제화해 나가고 좀 다듬어 나가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의원님 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슴에 이재명 심기라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청년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청년들이 민주진보에게서 실망했던 포인트는 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고 그거를 실제 정책을 통해서 삶을 바꿔줘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임대주택을 따져보면 임대주택 들어가 살면 진짜 좋거든요. 네. 너무 싸고 좋은데 근데 문제는 임대주택이 양으로만 치려고 하고 공급 자체가 어려우니까 임대주택을 너무 조그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래를 꿈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임대주택 정책하면 난 평생 임대주택 살라는 거야? 이러면서 발끈하는 거죠. 나는 자가를 갖고 싶어. 근데 외국에 보면 임대주택 진짜 기깔나게 잘 만들어 놓으면 다 임대주택 가서 살고 싶지. 그렇죠. 왜 자가를 그 빚 수억 내 가지고 살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임대주택에 대한 뭐랄까 인식 자체가 좀 왜곡되어 있는 거는 임대주택 자체가 너무 성과에 급급했다 보니까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좀 그런 정책 하나하나에서부터 청년들 삶에 체감될 수 있는 정책들을 진보당에서 많이 만들어 볼 테니까 네. 민주당에서 좀 잘 받아가지고 실현했으면 좋겠다. 야. 와, 훌륭해요. 와 너무 훌륭하네요. 네, 너무 진짜. 훌륭해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 의원님한테도 오늘 정말 너무 오늘 부끄럽네요. 보탬이 되는 네, 그런 네, 예, 맞습니다. 아이디어나 이런 게 저희가 종종 이렇게 큰 당 네. 작은 당 함께 모셔서 말씀을 좀 서로 네, 네. 교류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끝으로 짧게 소감 어땠는지 한 말씀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너무 뭐랄까 늘품 있는 진보의 새싹 정치인을 만나서 네. 기뻤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저는 우리 오늘 최민희 의원님도 처음 뵙고 예. 기자님도 처음 뵀는데 우리 예. 선배님들이 이렇게 뵙고 많이 금칠도 당하고 영양분도 많이 보충받고 역사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내가 네. 지금 어느 역사의 과정에서 이렇게 서서 정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었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할 수 있었고요. 오늘 댓글도 많이 봤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 뜨겁게 가져주셨고 지켜봐 주신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꼭 하나 네. 목검 승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 목검 말씀을 승부. 꼭 저는 드리고 약속 싶었어요. 대련. 약속 대련 목검 승부. 네. 오늘 두 분 너무 네. 경쾌하고 네. 유쾌하기도 하고 뭔가 너무 정말 좋았습니다. 저도 진짜 너무 신선한 좋았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